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파른 소도시나 농어촌 자치단체는 인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해마다 예산을 들여 여러 지원책을 펴지만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을 넘어 유입까지 꾀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석 달 전쯤 결혼한 함다린 씨. 결혼 장려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0만 원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아이가 곧 태어나면 100만 원의 출산 장려금도 왔습니다. 결혼 당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식을 뒀지만 자기 집이 없는 젊은 부부는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줍니다.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김재 씨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결혼부터 출산, 육아, 장학사업 등의 파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면서 인구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나머지 시군도 청년과 장년, 노년기 등으로 구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북 인구는 182만 대에 머무르면서 조만간 180만 선도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교육과 일자리 문제까지 겹친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세는 더 두드러집니다. 사람들 인구가 줄어서 그런지 더 줄어요. 전북시장 활성화가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북은 전주와 군산, 익산을 제외하곤 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완주군도 포함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일정 기간이라도 도내에 머무는 사람에게 도민증을 줘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고향 전북을 떠난 사람이 현재 전북 인구수와 비슷할 것으로 추산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에서 유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조음이 절실한 경우가 많은데요.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선생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의 힘든 현실을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울림주간보호센터입니다. 발달장애인 16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보는 재활교사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교사가 적다 보니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선생님 혼자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16명이게 먹고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송영 서비스를 하고 또 도전적 행동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적절한 케어를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요. 주간보호센터 현황을 보면 세 기관 모두 보건복지부 법정 인원수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기준인 교사 1명당 4명 수준도 맞추지 못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전체 예산은 200억 원이 넘지만 발달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약 3.5%에 불과합니다. 발달 장애인도 전국 시민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 정읍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발달 장애인 지원 사업의 경우 전라북도 20%, 정읍시 80%씩 분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인력 지원에 대해선 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 지원 기준 등을 고려해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장애인 가족과 시설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사업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 장애인 주간복지센터. 적극적인 행정에 관심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문화재를 찾으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안내 표지판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안내문의 특성상 어렵고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런 안내판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나 감동을 주기 위한 글귀로 고치는 작업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옛 시대 농사짓는 물을 대준 관계용 저수지 벽골제입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저수지로 역사적 가치가 큽니다. 김제를 대표하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벽골제입니다. 자칫 넘어질 듯한 나무에 안내판을 덧댔는데요. 전문성은 있지만 대체로 단어나 문장이 어렵고 딱딱합니다. 연도와 같은 숫자가 많고 결괴, 중수 등 한자어 투성입니다. 국보로 지정된 천년사찰 금산사 미륵전. 수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곳이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예스러운 풍취를 지녔지만 보기 어려운 낡은 안내판도 있습니다. 문화재 하면은 걔도 좀 한 번씩 가고 싶잖아요. 근데 어려워서 뭐가 뭔지 아름답고 재밌고 조금 그래야지 쉽고 바로 좀 볼 수 있게끔. 반면 새롭게 바뀐 곳도 있습니다. 보물 290호인 고창 선운사 대웅전. 어려운 단어는 과감히 뺐고 한자어는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풀어 설명합니다. 나무 나이가 300살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이팝나무.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 같아 굉장히 아름답다. 이해를 돕는 표현과 함께 나무를 둘러싼 설화와 전설도 실렸습니다. 고창군이 예산을 들여 지역 내 문화재 안내판을 새롭게 고친 겁니다. 문화재 안내판에 사진이나 관련 그림을 첨부하고 전문 용어 대신에 이해하기 쉽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안내판을 정비하여 문화재청이 이해하기 어렵고 번역에 오류가 있거나 낡은 문화재 안내판 2,500여 개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뤄진 겁니다. 그렇지만 지지부진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설치를 용역 진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가 재조명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속도를 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전라북도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교통약자도 많은 상황인데요. 지난해 전국 교통안전지수 진단 결과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지수에서 전라북도가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즉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정읍시 사내면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 부부가 타고 있던 경운기와 SUV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당시 경운기를 몰던 80대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고령 인구가 많아서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가 많은데요.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포함해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안전위험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지수 통계를 살펴보면 남원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65.4점으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김제시와 고창군도 교통약자 안전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고령 인구가 자주 사용하는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이륜차에 대한 안전 부문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제시가 62.24점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2등급을 받았고 그 뒤를 이어 남원시와 정읍시가 높은 위험지수를 보였습니다. 겨울철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준수도 요구됩니다. 예,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폭설이나 도로 결빙으로 인해서 차량들이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도를 절대 감속하셔서 운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노인이나 활동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도로에 나가지 마시고 또 나가시더라도 꼭 인도상으로 보행을 하시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전라북도 지자체와 도민 모두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임실 지역은 고품질 치즈 생산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낙농업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임실 지역에서 축사 신축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실군은 가축 분뇨 배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난감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실군 관촌면에 위치한 젖소 사육농장입니다. 이곳에서 젖소 6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이상옥 씨. 이 씨는 최근 후계 낙농업인 육성을 위해 자신의 농장 인근에 축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실군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사 면적 제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업 특성상 축사 규모가 커야 하는데 허가 기준을 9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해 신규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씨의 하소연입니다. 축사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 면적 제한사항이 너무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계 낙농업을 육성을 위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사항들을 없애거나 완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농업인들의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 임실군 관계자는 임실 지역 내 가축 사육 적정 도수는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사육 도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 기준을 강화해 사실상 축사 신축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기준을 거의 지금 초과가 되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가축을 사육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은 임실군 전체 개발 계획을 위해서는 가축 폐수로 통해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총량을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후계 농업인 육성과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축사 규모화와 신축이 필요하다는 낙농업인들. 가축 폐수 처리장 증설 등 수질오염 총량을 늘려나가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아늑한 분위기와 향긋한 커피 향이 발길을 멈추게 하는 군청이 있습니다. 취업 교육을 받고도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손님을 맞는 카페인데요. 친구의 순우리말 아띠를 붙여 지은 카페가 지역민의 아늑한 쉼터로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정민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곱게 간 커피 원두를 뜨거운 물로 내리자 향긋한 향이 퍼집니다. 뜨거운 스팀으로 우유 거품을 만드는 모습이 여느 바리스타 못지않습니다. 정성스레 커피를 내놓는 최종훈 씨는 지적 장애인입니다. 안 달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바리스타 교육을 거쳐 어엿한 직원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바리스타지만 맛있는 커피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순 우리말 아띠를 붙여 지은 이 카페 직원은 4명 모두 중증 장애인입니다. 손님이 많아 몰릴 때면 일하는 속도가 더딜 때도 있지만 친절하고 성실한 게 매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으로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제철 주스와 과자류, 차 종류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손자도 장애인이야. 내 개는 맞은지 다른 사람 어쩌려는 거 몰라. 고창군청 로비 한쪽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카페는 이들의 안정적인 일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십시일반 내놓은 그림과 공예품은 안락하고 화사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띠다방이 군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따뜻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난해 장애 통계를 보면 15살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고용률은 36.5%.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더 낮은 수준으로 홀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창군과 운영을 맡은 지역 장애인복지관은 지역 주민이 아늑하게 쉴 수 있는 인문학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정읍 씨가 최근 정우면에서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곧게 펼쳐져야 할 도로가 어찌된 일인지 울퉁불퉁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은 평평하지 못한 도로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정우면입니다. 멀리서 바라봤을 땐 곧게 뻗은 평범한 도로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마치 휘어진 것처럼 도로가 울퉁불퉁합니다. 도로 위를 다니는 차들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이런 도로 상태를 지닌 구간은 직선으로 약 1.3km 정도나 됩니다.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여기 문자 좀 빛이 나는데 가서 깔기 전에는 그런 거 못 느꼈었어요. 이 깔기 전에는? 네. 박스도 하는데 그게 박스도 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데가 있기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박스도 나네. 정읍시는 지난 9월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군데군데 파인 기존 도로를 복구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포장 이후 도로 상태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부분 근데 녹록길이 되게 처음부터 쫙 깎아가지고 균일하게 일직선으로 평행을 맞추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새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약 1억 1천만 원. 오늘도 운전자들은 평평하지 못한 도로 위를 지나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8,200억 원대 내년도 김제시 살림안이 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 대비 5% 넘게 늘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900억 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3년 차를 앞두고 있는 박준배 김제시장. 그동안 정의로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며 계획한 사업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지정 방향을 희망찬 미래 용성하는 김제로 정하고 절대 역전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김제시 살림은 8,200억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7,800억 원보다 5% 넘게 늘어났는데 자체 수입과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보조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우리 시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120억 원은 감소되는 등 실질적인 가용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1,942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관광 예산도 100억 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반면 국토와 지역개발 예산은 1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 가운데 30%를 차지합니다. 교육이나 환경, 산업중소기업 예산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짰습니다. 일자리 및 복지 등의 민생안정 예산 투자, 노인 및 청년 일자리 사업, 주민 수건 사업 등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김제시는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경상적 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지방 보조금은 엄격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제시 내년도 예산은 앞으로 시의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전라북도에 새로운 하늘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1월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가 발표한 균형발전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8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영역을 완료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들어선다면 항만, 철도를 아우르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계가 완성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